장관님, BTS가 이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유, 혹시 근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2000년 초반부터 한국 K 콘텐츠가 드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해외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 바탕이 있었고요. 그 제가 이전에 대신 답변 드리자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추석을 놓았죠.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가 있었고요. 2004년도에 저도 이제 힘썼습니다만 당시에 대한민국 음반 산업을 하지 않겠다. 음반 관계자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료 다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을 방지함으로써 드디어 다시 음반업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또 다른 BTS가 나오려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그룹들이 건강해야 되고 기본 베이스,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돌의 화려한 이면에는 노예 계약으로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표준 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는데 또다시 꼼수 계약이 지금 만연해서 실제로 기획사와 가수들, 연습생들이 거의 노예 계약, 가불 관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 계약서 안에 있는 부속 합의서입니다. 장관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그렇듯하게 만들었는데 부속 합의서에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노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따 증언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 시점이 없어요. 싱글곡 두 곡을 앨범에 넣었을 때 계약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앨범에 두 곡을 수록해주지 않아요. 한 곡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가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갑질이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하나로요. 팀원들을 다 공통으로 다 비용을 사용해요. 개별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계약이 안 돼 있어요. 비용을 지불할 일도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정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다른 계약사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그 계약사에게 받아요. 그리고 위탁을 받은 계약사는 그걸 가지고 빚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요거를 증언하는 걸 한번 제가 들어보시겠어요? 이 그룹도요, 아이돌 그룹이고 걸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희가 막 읽어볼 새도 없었고 그냥 대표님이 앞에 계시고 근데 똑같은 내용이니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 약간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그쪽에서는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날짜를? 일본 행사 막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수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했는데 분명히 행사는 했는데 아무래도 일은 정말 많았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을 벌리고 있기가 저희도 마냥 어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네, 됐습니다. 그 실제로 화려하게 가족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 집에서 용돈을 받아타 쓰는. 그래서 이거는요. 표준계약서 만들 때도 굉장히 고생해서 그때 사회적 합의로 만들었는데 부속 합의서, 꼼수 계약, 함정계약 이거 있잖아요. 저는 문화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이 실태를 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BTS 같은 그룹 안 나옵니다. 노력해 주세요. 또 하나는요, 가수와 연습생이 의뢰 관계라면 기획사가 이제 방송국한테 완전 슈퍼 의리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세상에요. 어떤 그룹이 출연을 해요. 그럼 마이크하고 무대만 형식적으로 뼈대만 갖춰놓고 인테리어는 니들이 해라.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출연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 드는데 거기에 출연료는 팀당 7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인데 7만 원이에요. 방송에 출연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손해인데 그래도 방송국에 얼굴 한번 비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 팀이 나가잖아요. 대형 기획사는 돈을 거의 안 낸대요, 또. 소형 기획사만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 위반이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효과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작비가 적으니까 그런 어떤 효과나 혹은 이제 연출을 만들려면 따로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그 교통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비용은 불과해봐야 몇만 원 수준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돈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제작 회사들에게 알아서 분배하는 신인 아이돌일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수 기획사 쪽 입장에서는 방송사의 지급기 사실은
그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실태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대한 광고료 수입은 또 방송국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 가요계, 방송계의 화려한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요. 지금 웹툰, 웹소설 웬만한 사람들은 지하철 이런 데 다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작가와 플랫폼 회사, 카카오, 네이버에 7대3, 6대4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1억 매출이면 6천만 원, 7천만 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3천만 원도 못 가져가요. 왜 그러냐? 선금을 준대요. 1,000만 원. 그리고 스스로 15% 띄고 850만 원 줘요.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구독료가 올라가서 1,000만 원 정도 된다나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계약. 그래서 수익, 그 수수료 떼는 계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6대4, 7대3 계약이 55대45 계약이 되고 이것이 수수료 떼고 그러면 결국은 작가한테 남는 게 없는데 또 남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CP라고 카카오, 네이버의 자회사들이 독점 계약을 또 해요. 그래서 작가와 출판사 에이전시가 또다시 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떼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열심히 해서 수억 대를 벌어주는데 작가들한테 오는 것은 몇 프로가 안 돼요.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2차 저작권의 경우에 그 표준계약서를 썼다 1차에 썼다 하더라도 2차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이네요. 자, 문화산업 업계에서 이런 갑을 관계, 노예 관계 이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시인들의 데뷔도 할 수 없고 또 중견 작가들이 클 수도 없고 가수들도 그렇고 연습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BTS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들만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게 담당 국장이 누굽니까? 네, 윤성천 콘텐츠 국장.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실태조사하고 할 것인지 종합국감 전까지 아웃라인만이라도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